오늘이랑 다음 주까지는 조금 이론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시간들 가져볼 건데, 그 전에, 실제 우리 현장에서 이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케스트라를 활용한 음악 교육, 두 번째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세 번째는 자바르떼라는 단체 이렇게 살펴볼 건데 우리나라에서 예술 교육하면은 오케스트라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 시켰어요. 왜냐하면 연극도 마찬가지지만 오케스트라가 서로 화합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악기들을 다루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학생들이 주변에서 다양한 악기들을 다루는 게, 특히나 클래식 악기들을 다루는 게,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이러한 악기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을 많이 주고자 하고, 또 각자 그냥 개개인적으로 악기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협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협동하고 하는지, 그런 하모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케스트라로 잘 표현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오케스트라를 통한 음악 교육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학생 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한 적이 있었나요? 있었어? 아니야? 요즘에는 연극 분야로 치면 각 극단이 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참여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제 대상자를 모집해서 토요일마다 수업을 진행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제 뭐 자기 고등학교 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해서 수업 들어본 적 있다, 이런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학교라서 무슨 학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각 단체가 그 사업에 이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극단이 공모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예술 단체, 다른 분야의 예술 단체나 또 어떤 기관들, 뭐 복지관이나 이런 문화센터나 이런 기관들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건데 우리한테 지원금 주세요라고 이제 공모가 뜨면 이제 그걸 지원서를 작성해서 내면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뭐 이 극단은 이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또 예산을 적절하게 뭐 배치를 했는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지원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지원금이 뭐 몇 천만 원에서부터 뭐 적게는 몇 백만 원 이렇게 이제 지원금을 받으면 그 지원금을 가지고 이제 내가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대해서 좀 이따가 볼 거고요. 또 자바르떼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협동조합 단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맞벌이 부모라서 집에 가도 엄마가 없고 이래서 좀 케어가 안 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방과 후 뭐 이게 공부방 같이 아이들한테 공부를 막 시켜주는 단체예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 공부방에서 수학이랑 국어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전래, 동화 이런 것들도 뭐 알려주고 민요도 알려주고 뭐 미술도 하고 이런 예술 교육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커져나간 단체가 자바르떼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케스트라인데요. 오케스트라는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 9개 시도에서 아동 정서 발달 지원 서비스라는 그러한 사업 명목 하에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악기 교육,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악기를 배운다는 것 좀 어떻게 보면은 악기 자체가 고가이고 또 주변에서 뭐 피아노 학원 정도는 좀 쉽게 다닐 수 있지만 우리가 바이올린, 플룻, 뭐 첼로 이런 것들 배우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악기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업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혹시 악기 배운 사람 있나요? 다른 피아노 이외에 다른 악기 어렸을 때. 또 우리도 좀 경험하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러한 악기 교육들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1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이제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또 신청한 학생들한테 악기를 가르쳐주고 또 그 오케스트라 협업해서 이제 뭐 연주 공연까지 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 무상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시스템이죠. 또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생 오케스트라라는 이제 운영 학교를 이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소외 지역에 뭐 농어촌에 있는 이러한 학교들 초, 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학교를 선정해서 이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도 지원하고 악기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도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상으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얼마나 이 오케스트라 교육에 관심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이러한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지원해주거나 또 소외 지역의 초, 중등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런 음악 학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피아노 학원을 한번 다니려고 해도 미술 학원을 다니려고 해도 뭐 읍내에 나가서 배워야 하거나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는 농어촌 학교의 지원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일부러 농어촌 학교에 이제 보내는 학부모도 꽤 있거든요. 제가 김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수업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교생이 거의 20명에서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학예 발표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연극 선생님이니까 아이들한테 연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서 이제 2개의 공연을 이제 올려주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저는 연극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딱 가서 연극만 가르치고 왔는데 이제 학예 발표할 때 이제 갔는데 이 학생들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보통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게 뽑잖아요. 그래서 뭐 연극할 학생 몇 명, 뭐 또 기타, 통기타 발표 공연할 학생 몇 명, 또 무용 발표할 학생 몇 명 이렇게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 공연의 학예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사실 더 대다수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 학생이 연극도 하고 또 통기타도 하고 또 무용도 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많은 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지원이 또 농어촌 학교에서는 좀 많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2010년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 소외 아동과 일반 아동을 통합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악기 교육이라는 게 꼭 뭐 소외 지역의 아동이나 취약계층의 아동들만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아동들도 같이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구로구, 군청구, 노원구, 도봉구, 종로구, 용산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를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데, 세종문화회관에 이제 서울시 그 극단이 있고 서울시 뭐 교향악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 교향악단에서 이제 서울 꿈나무 오케스트라,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교향악단 단원들이 직접 아이들을 위해서 악기 교육을 해주고,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악기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그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 유리한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종문화회관 안에 있는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하고 또 공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고요. 또 이외에도 보호관찰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세종 하모니 밴드, 또 세종 꿈나무 국악단, 이런 것들도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이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가 너무 잘 되면서 또 세종 꿈나무 뭐 하모니 밴드, 또 꿈나무 국악단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 또 나라에서 각 부처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민간 단체에서도 이 오케스트라 교육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1979년에는 성가 반주를 위해서 자생적으로 시작된 부산 소년의 집 오케스트라 알로이시오라는 또 오케스트라 단체가 생겨나기도 했고, 또 함께 걷는 아이들의 위드어스 오케스트라, 또 발달장애 아동 오케스트라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초록우산 오케스트라, 이렇게 다양한 민간 단체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케스트라 교육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백석예술대학교에도 출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현악과였나요? 그 학생이 이제 문화예술 교육 수업을 들었는데 약간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소속 단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연을 또 이제 각 지역을 다니면서 공연을 많이 다니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실제로 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협소한 의미의 교육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기적인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또 문화 소외 지역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문화예술 교육의 대상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는 좀 단기성이나 뭐 저소득층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동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아동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또 2010년도에는 지도 강사 및 후원자를 모집하고 아동 모집 및 선정 오디션 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사실은 우리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를 출범한다라고 하고 이제 각 지역의 아동센터와 협약을 맺고 뭐 강사 모집하고 아동 모집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바로 45명의 아이들과
했는데 12월에 송년 연주회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막 빨리 해야 되고 빨리 결과물을 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 근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오케스트라 교육을 보면은 공연하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어떤 것들을 배워 나가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유대감들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감각들을 발달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뭔가 만들어냈으면 결과를 빨리 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9월 달에 아이들 발대식했는데 12월 달에 공연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긴 해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연습 장소를 쉽게 마련을 할 수가 있고, 또 악기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은 장점이고요. 또 서울시 유수 오케스트라의 단원을 강사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의 독자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성공 요인으로는 예술단체와 전문 예술가가 활동하는 세종문화회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성공하기도 했고, 또 확고한 철학과 방법론을 가진 예술교육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가 성공을 해서 또 세종 하모니 밴드와 세종 꿈나무 국악단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 교육 목표는 사회, 문화, 소외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을 통해서 바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시키는 것이다. 또 음악 경험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이성과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조화로운 인간이 되게 하며,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성이 아닌 소통과 과정 속의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오케스트라 활용을 통해 예술교육의 학교 외 교육의 대표 사례로서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교육 듣는 그런 기회들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물론 뭐 사교육이라고 하면은 기본 교과목의 교육들을 시키겠죠, 부모들이. 그런데 그 외에 이런 예술 교육이나 또 다른 학교 밖에 있는 다른 학교의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유대하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학교 밖에서 이런 오케스트라 수업을 통해서 또 다른 학교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유대감도 느끼고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개인주의도 너무 심하고 같은 반 학생들도 서로 소통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학교 친구면은 굉장히 적대시하고 경계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학교 밖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녕 오케스트라인데요. 안녕 오케스트라는 안산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다문화 아동이 많은 안산이라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이 다문화 아동들을 지원을 해서 오케스트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녕 오케스트라는 다큐멘터리 그 영상에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상과 다문화 또 영상 매체의 맥락에 맞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다문화 오케스트라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성과로는 국내 오케스트라 교육 활동은 급속도로 확산이 되게 되었고, 또 많은 수의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녕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큰 학생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형태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또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예술가, 지자체,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어서 미약하지만 파트너십이 형성이 되었다. 또
또 고가의 악기와 강습료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클래식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이 클래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음악 교육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교육에 너무 가깝다라는 점. 그래서 너무 악기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고, 그리고 그 악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어른들의 인식이 뭐 음대 갈 거야? 그 악기 전공으로 할 거야? 그거 아닌데 왜 배워? 라는 인식이 좀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학교 외 교육은 늘 어려운 점인데, 이거는 토요문화학교도 마찬가지고 강압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빠지기도 잘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뭐 다른 뭐 학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빠지면은 또 이게 협업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같이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 속에서 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성취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운영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국내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 과정이 미흡하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이러한 수업들이 대학 안에도 생겨나고 또 이런 자격증 과정이 많이 생겨나서 그 문화예술 교육자를 양성하는 수업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전에는 예술가들이 교육을 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예술가들이 교육을 하는데, 이 예술가들은 그 예술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는 전문가지만 교육가로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라는 거죠. 교육 철학이라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 그 분야의 이론들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한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술 교육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이들한테 어떤 돌발적인 상황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문화예술 교육자로서 이 인재들을 양성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죠. 두 번째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인데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한국문화예술교육 그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을 이제 따게 되면은 이 자격증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나오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은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격증도 발급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받으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소속이 되어서 예술 강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이 자격증을 가진 어떤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문화예술 교육 관련된 사업이나 일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도 그 중에 하나의 사업인데, 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잖아요. 말 그대로 토요일 날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토요일 날 학교 안 가셨죠? 그래서 주 5일제가 되면서 이제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니까 이제 토요일 날 갑자기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학교 갔던 적도 있었나요? 언제까지 다녔었죠? 초등학교? 그래서 처음에는 뭐 놀토라고 해서 막 격주로 했죠. 그래서 격주로 학교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아예 학교를 안 가는 형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25살 때 교육극단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놀토에만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그때는 놀토가 있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격주로 아이들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토요일날 갑자기 수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사람들도 뭐 물론 많겠지만 당황스러운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특히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직장을 나가는데 이 아이가 토요일날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되고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이 양육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제 나라에서 토요일날 이제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왔고요.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라는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2012년에 시작된 신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토요 휴업일에 지역 문화예술 기관의 시설을 활용해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초등학생과 초등학생의 엄마 또는 아빠와 함께 수업을 진행할 거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기존의 학교 중심 장르 교육, 교과 연계 교육이 아닌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면 문화예술 교육의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학교 문화예술 교육과 사회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고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육을 사회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소속 예술 강사가 될 때 지원을 할 때 선택을 합니다. 나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예술 강사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지원을 할 수 있고 사회문화예술 교육의 예술 강사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분야는 당연히 연극 분야로 이제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학교는 이제 초, 중, 고등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특수학교까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그리고 중등학교 이렇게 선택을 또 나누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를 나가야지, 나는 중고등학교를 나가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특수학교까지 나가고 싶은 사람은 특수학교를 추가라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술 강사를 더 많이 뽑고요. 사회문화예술 강사는 적게 뽑더라도 경력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원을 할 때는 학교문화예술교육 강사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회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일반 시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대상을 세분화시켜서 여기는 초, 중, 고등이라면 여기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학교 밖 문화예술 교육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예술 교육에 속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이고 국공립기관 연계사업으로는 6개 국공립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어떤 문화예술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도 있고 또 지역의 각 민간 단체들이 지원해서 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극단이나 또 음악하는 곳이나 미술, 무용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만든 민간 단체들이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대상은 토요 휴일에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 및 가족들이 이제 지원을 신청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예술 교육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급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연말에 공고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각 단체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선정되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뭐 1, 2월, 2월, 늦으면 3월 이럴 때 이제 선정이 되고 뭐 오리엔테이션 갖고 막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는 이제 뭐 4월, 3월 말에서 4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12월까지 그 한 해 동안 이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상반기 때만 15회를 하겠다라든지 우리는 상반기 하반기 다 토탈 뭐 30회 하겠다. 그거는 그 단체의 자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 단체에 따라 참가비, 기간, 횟수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가 있고요. 또 이름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긴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하지 않고 우리는 방학 때 몰아서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좀 더 그 단체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를 좀 더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이 프로그램은 예술 단체들이 자신이 선정한 장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연습실이 있는 극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연습실에서 진행을 하겠죠. 그런데 또 만약에 연습실이 없다면 그 지역의 이제 기관들과 협약을 해가지고 뭐 어떤 문화예술 회관이 있으면 그 회관 안에 뭐 세미나실이나 연습실이 있으면 거기를 빌려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좀 대상자들이 또 부모들이 일반 극단이 가지고 있는 연습실에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엄청 쾌적하지 않은 곳도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경우들을 더 선호하고 또 사실 기관과 연계해서 했을 때 이 학생들이 또 부모님이 같이 주말마다 문화예술회관에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꼭 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에 온 김에 이런 공연이 하네? 이것도 한번 봐볼까? 하면서 이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증가되기도 했고요. 또 문화예술에 대한 친숙성과 관람 의도를 높이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창의성, 생활 만족도와 개인의 행복에 대한 주관적 지각 수준을 높였다고 하고요. 또 공동체적 의식과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지고 친밀감이 높아지며 대화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비용이 줄어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증가하였다. 또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은 이제 단체가 그 기획을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하고 사실 지원금만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금 이외에는 좀 받는 서비스들이 약하기 때문에 뭐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부터 해서 장소를 섭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운영 단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강사비가 인건비로 책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뭐 4만 원 내외로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주 1회 2시간씩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뭐 강사별로 뭐 이제 8만 원 정도의 강사비를 책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강사들이 수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수업하기 이전에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모여서 회의하고 또 수업을 어떻게 할지 뭐 소품들을 만들고 막 이러한 준비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는 책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 그리고 모든 프리랜서 강사들의 고충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수업하는 시간 이외의 노동을
임금으로 쳐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또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실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역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입장에서 다양한 행정 업무들이 있다. 뭐 수업만 진행하면 사실 누구나 다 쉽게 하겠지만 그 외에 뭐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제출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업무들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예술가들이 많다라는 점, 그리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가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담된다라는 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운영하는 극단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이 참여자를 이제 단체에서 직접 모집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경기문화재단에 지원을 하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경기문화재단에서 물론 홍보에 그 경기문화재단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홍보물을 올려주고 그 정도는 해줬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뭐 참여자들을 모아주거나 그런 건 하지 않았거든요. 단체가 다 직접 해야 되는데 진짜 코로나 때문에 모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나아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 밖에서 하는 수업들이다 보니까 잦은 결석으로 인해서 또 프로그램 운영이 좀 어렵다는 점. 그래서 연극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공연 발표하고 이런 것들도 많은데 공연 연습해야 되는데 막 오늘은 얘가 빠지고 내일 다음 주는 얘가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제 진행이 좀 어려운 점들도 있고, 또 장소 섭외하는 게 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하는 이제 그 단체로서의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자바르 때 들어가기 전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진행했던 그 단체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연극이 되게 자유롭다고 느꼈어. 이번 수업하고 나서 연극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어린애들도 그냥 소품 같은 거 활용해서 연기하면 그것도 연극이 되겠구나. 조금 더 친숙해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았는데 좀 쉬워졌어요. 친구들과 같이 협동하는 것도 연극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수업 때 몸으로 말해요 전달하는 거 있었는데 거기서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동물들 많이 표현해 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눈을 가리고 감각을 체험하면서 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눈을 가리고 하니까 이게 뭔 상황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대되고 그랬던 수업인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가서 그 탐정처럼 생각해보고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성질일지 그런 게 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이랑 함께 연극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 혼자 할 수 없는 다른 친구들끼리 이렇게 연극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대본을 짜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더 쉽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많이 게임도 하고 근데 거기 연극도 섞여 있으니까 이제 연극도 배울 수 있고 재밌는 놀이도 다 알아갈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학년이 다르다 보니까 6학년은 자기가 이거 언니다, 뭐 오빠라는 의식이 조금이나마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근데 이제 연극 놀이를 통해서 각자 역할을 맡으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됐고, 또 그로 인해 친밀도가
많이 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참 좋았어요. 이번 기수 친구들은 되게 각자의 색이 다 강했던 것 같아요. 각자 그 강한 색감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예쁜 색깔을 만드는 무지개처럼 이번 친구들도 마지막에 공연 준비할 때는 그 모든 친구들의 그런 성격이나 성향이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어떤 한 공연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 보내면서 가장 기다리는 요일이 아마 토요일일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수업이 이렇게 기다려지는 수업이었고 또 가장 즐겁게 놀 수 있는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가장 즐겁게 놀다가 갔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날이 이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음 시간에 오겠다는 이런 말들 자체가 일단은 그 친구들의 기억 속에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해요. 이 놀이 자체가. 아이들하고 다 같이 함께 정말 저 역시도 소풍 온 느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았나. 고마웠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항상 저는 훌륭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태도가 훌륭한 친구들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더 잘하고 싶어져요. 정말 욕심이 나고 너희는 훌륭하니까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뭔가 그런 책임감도 확실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던 이 기회가 제 인생에서 정말 빛나는 기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새로운 도전이다. 행복이다. 재미와 감동. 순수하다. 친구다. 사람들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사람들을 더 좋은 길로 안내해주는 인생 안내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영양제다. 꿈다락 토요학교는 미래다.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연극 수업이다. 토요일의 즐거움이다. 사탕이다. 옥수수 같아요. 옥수수도 하나하나씩 떼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같이 해야지 더 맛있고 그러니까. 소풍이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무지개다.